안녕하세요. 만화클래식 진행자 송인수입니다. 올해도 SWA와 저희 사이드비가 콘텐츠 창의 인재 동반 사업 K코믹스 브릿지 프로젝트의 창의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멘토링은 8명의 멘토가 각 2명씩 총 16명의 멘티와 만나 함께 단편 출판 만화를 만들고 출간해 2026 하고 싶은 만화전에 참여하고 앤솔로지 북을 통해 정식 데뷔를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K코믹스 브릿지의 멘토로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저와 최재훈 작가, 황별이 작가, 그리고 산호 작가님도 함께 하시니까요. 평소 만화 클래식 애청자분들 중에 출판 만화 창작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번 에피소드에 달려있는 링크를 통해 4월 15일까지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도 새롭게 만날 창의인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2026년 두 번째 미학탐구의 409편이 되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또 이슈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좀 이슈가 있는 거랑 엮어서 하려고 작품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작품, 다빈님 어떤 작품이죠? 네, 오늘은 시로 마사문의 원작의 공각기동대 시리즈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뻐드렁치는 제목입니다. 뻐드렁쳐요? 공각기동대. 정말 제 젊은 시절을 다 갖다 바친. 그래요? 몰라요. 몰랐어요. 저는 모든 여자 캐릭터 중에 이 소령을 제일 좋아했어요. 구사나기. 모코토? 네. 근데 그 당시에 만화책은 있는 줄도 몰랐고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구사나기가 제 이상형이어서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되게 보이시한 매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되게 좋아했던, 어쨌든 저한테 메텔 다음 워너비였던 작가님은 나디아가 첫사랑이, 전 메텔이 첫사랑이었거든요. 아니 우선은 전신 일체화가 돼야 되는데 최소한 한 50년은 기다려야 전네. 전내화되고. 그렇게 또 다가서면은 아닌데 이제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근데 캐릭터적인 측면에서 뭔 말인지 그리고 알죠. 공각기동대가 그 당시 비주얼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앞서갔죠. 극장판이. 대단하죠. 그랬던 압도적이죠. 작품이었고, 그래서 저도 이 만화책이 있는지는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그래, 얼마 전이라고 해도 이제 몇 년 좀 됐구나. 그래, 얼마 전에 처음 봤는데 만화책이랑 극장판이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한번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우리가 이 작품을 가지고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공각기동대가 이제 간단하게 연역을 정리를 해드리냐면, 이제 공각기동대 만화책이 1991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극장판, 우리가 말하는 오시마모루 극장판이 1995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한참 유타입 열심히 살 때 공각기동대 SAC,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SAC라고 그냥 하나요? 스탠드 언론 컴플렉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만 지금 연역 얘기할 때도 지루할 수 있으니까 덧붙이면 제 기억이 맞으면 원령공주가 96년도고 에반게리온이 95년도인가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정신 나가겠어. 저는 이 시기에 이 세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했어요. 그 버블의 어떤 마지막 어떤 그 맞아요. 흐름 안에서 마지막 불꽃이야. 일본의 어떤 그 문화적 대폭발을 주변 나라도 많이 다 수혜를 입고 있었죠. 그래서 SAC 이게 이제 2002년쯤에 나왔다고 하고, 우리가 또 다룰 이제 공각기동대 두 번째 극장판이 이노센스 2004년 요쯤에 나왔고, 그 스탠드 언론 컴플렉스가 유명한 게 그 웃는 얼굴. 네네. 해킹돼가지고 모든 화면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 볼 수 없는 그거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심벌이 있는데 그걸로 대변되는. 그리고 이게 또 시즌이 계속 이어져서 나왔었고, 그리고 올해 2026년 7월에 공각기동대가 또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시로 마사무네의 원작에 가깝게 원작에 맞춰서 만화책 원작의 내용과 비슷하게 해서 요번에 나온다고 해서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7월에 하는 김에 같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도쿄 일본에서 시로마사문의 다이카냐마인가? 어쨌건 거기서 공각기동대의 전 시리즈를 회고하는 전시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연역을 통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전시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시로 마사문의 원작부터 해서 오시마모루 공각기동대, 뭐 티이판, 그리고 그 티이판 감독도 좀 유명하거든요. 카 어쩌고인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당시엔 되게 센세이션한 감독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아우르는 전시라 가지고 힘을 좀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예술신조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게 한국의 월간 미술 같은 그런 미술 잡지인데 이번에 2호로 특집인가? 그게 또 시로 마사오네 공각기동대 특집이었거든. 전통으로 이제 그 공각기를 다루는 그 전시랑 맞춰서 그런 면에서 올해 약간 좀 힘을 실어주는 해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소령 그 성우하셨던 분이 202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 이슈도 있고. 목소리 너무 멋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린 순으로 하죠. 다비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언제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 항상 얘기하는 언제 공각기동대를 처음 봤고 그리고 이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게 재밌었고 이런 거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애니는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처음 본 애니는 그 오시마모루의 공각기동대 처음 나온 그 편인데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아예 안 나고요. 아마 예전에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보통 그 만화로 먼저 본 것들은 맞아. 웬만하면 언제 봤는지 다 기억을 하거든요. 애니는 뭔가 많이 몰아보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시기에 내가 정확하게 뭘 봤는지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하지만 본 기억은 있고. 네, 본 기억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볼 때도 그 기억을 뭔가 덧칠하는 느낌으로 다시 봤는데 그때 보고 나서 그래도 최소 아무리 빨라도 한 6, 7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는데 예전에 봤을 때는 이해를 좀 덜 하고 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선은 아마 다비님 세대면은 그 매트릭스랑 더불어서 맞아요. 막 언급이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되고 이러면서 좀 그렇게 하면서 약간 엉키면서 봤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을 보면 재밌기가 쉽진 않아. 뭔 말이야 싶었을 것 같았고 이게 되게 함의가 많은 맞아요. 애니메이션이라 그리고 또 제가 그 당시에 이 SF라는 장르를 막 즐겨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노센스까지는 봤는데 보고 나서 뭔가 그거의 기억이 정확하게 남아있다기보다는 그쵸? 이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였지 하는 것만 맞아. 남아있었고. 근데 이노센트 영화는 느껴야 되는 게 더 느낄 것도 강하기도 없어. 했어요. 마비되고 있죠. 오히려. 영화를 보는 내내 내가 그죠? 마비되고 있구나. 그래서 심지어 고스트 해킹. 이해가 안 가. 고스 상태 빠지잖아. 일체화되잖아. 해킹 오히려. 상태. 해킹 당해가지고 잠에 들잖아. 근데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되게 현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마모루가 엄청 그런 걸 맞아요. 사유하는 그런 걸 좋아한단 감독이니까. 말이지. 그쵸. 근데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영화라는 거는 관객에게 어떤 수동성을 강요하는 매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만화는 이미지로 된 매체지만 오해하는 게 완전 사유의 매체예요. 우리가 완전 능동적으로 읽어낼 수 엄청 있는 약간 부분이 소설에 많고. 가까운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가장 크게 오해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경우는 나한테 어떤 감흥이 없으면 당연히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나는 수동적으로 봤거든 그거를.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맥락에서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잘 찍는 여러 가지 맥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건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오시마무라 같은 경우는 사건은 나열해 놓고 전혀 아니야. 안에 있는 알맹이는 갑자기 코끼리가 어쩌고 갑자기 무슨 철학가들이 했던 말들을 서로 막 성경 읊조려. 인용해. 밀턴이군.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사건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맞아. 누가 죽어가고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한 말은 없고 계속 연역적인 말만 해. 알 수 없어. 형이상학적인 얘기만 계속하고. 텅 비어 있군 이러면서 막 인형인가 인간인가 막 이러고 있고 그러면은 무슨 말이지? 내 몸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독자나 관객 입장에서는 되게 능동적으로 저 이미지와 대사와 엮어가면서 해독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게 당연히 경험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 애니를 보고 나서 20대 초반에 만화를 한창 많이 볼 때 이 시로 마사무네 원작 만화 1권을 봤는데 그 1권을 보고 나서 진짜 정신없다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만화가 좀 정신이 없어요. 근데 맞아요, 그것도. 그 당시에 정신없지. 그 당시엔 저런 게 인기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약간 좀 웃긴 말인 게 저 시로마사만의 만화 보면서 이거 좀 정신없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제일 조조 광팬인데 그러네. 조조는 그러면 아니, 정리되어 있냐고 들어보세요. 조조와 전혀 다른 정신없음이긴 해. 조조는 그 속에 어떤 게 있잖아요. 그 흐름에 올라타고 내가 물이고 조조가 나고 내가 조조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공각기동 내가 그리고 어쨌든 SF니까 되게 너무 과학적이고
근데 조조도 횡설수설. 어떻게 보면 SF야. 내가 조조에게로 간다. 이게 약간 어떤 면에서 지금 조조 까는 것 같아. 비과학적이야 그럼 조조는. 아무래도 좀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근데 그런데. 되게 적절한 비유인 게 저기 뭐야 이게 시로마사운의 만화는 완전 이과생이 맞아요. 어쩌다 보니 그림을 잘 그리는 맞아. 거야. 되게 감각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충돌하는 맛이 있거든. 음. 근데 그 아라키 히로이코는 네. 어떤 게 감각적인 사람이 감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그게 다빈님이 잘 맞는 건가 봐. 아니, 그러니까 싱크가 맞는 거지. 그래서 다빈이 음. 표현 잘한 게 한 번 올라타면 그 쑥. 사람의 감각에 내가 따라가는 게 있거든. 네. 일체화됐어. 근데 그런 면에서 아라키 히로이코 만화는 딱 내가 한 번 올라탔다 느끼면은 그때부터는 괜찮아. 그 리듬에 같이 가는 맞아요, 거지. 근데 맞아요. 시로마사문은 이게 좀 어렵죠. 리듬이 엉켜 있어. 네. 왜냐면은 근데 여긴 싱크가 잘 된 거고.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공각기동대라는 만화가 마치 먼 나라 이웃 나라나 학습 만화처럼 이렇게 만약 그려졌다? 네. 차라리 그럼 재밌었을 수 있어. 그럴 내가 수도 있어요. 준비가 되는 거지. 약간 만화 삼국지처럼. 그렇지. 근데 이거는 근데 겉에 껍질은 무슨 극화 만화야. 소년 맞아요. 만화처럼. 근데 내용은 봤더니 학습 만화인 거지. 그쵸. 약간 설정집 같은 정말로. 느낌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리듬의 불균형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쉽지 않다 생각했고 그래서 그때 다시 애니를 보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 공각기동대 원작에서 좋았던 점은 이 배경이 좀 다르거든요. 그 배경 작화가 좀 다르거든요. 오시미 마모루 버전이랑 이 원작 만화는 되게 뭔가 근미래적인 어떤 철골 건물이나 빌딩들 이런 작화들이 되게 돋보이는데 그 오시미 마모루 버전에서는 그것도 있지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중국에 기울어 있는 동양적인 그 배경이 되게 잘 살아 있단 말이에요. OST도 맞아요. 그렇고. 근데 저는 홍콩스타일. SF를 제가 좀 덜 좋아한다라고 느끼는 게 저는 언제나 동양적인 콘텐츠를 더 좋아하는데 SF 작품 중에 유명한 거는 거의 서양 배경으로 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런 부분이 SF 작품으로서 좀 재밌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새롭게 있었고 아무래도 나이를 좀 먹고 보니까 그때보다는 확실히 훨씬 재밌는 것 같다. 왜 이렇게 그건 맞긴 하지만. 맞죠. 지금 너무 그러니까 제가 괴리가 느껴져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 그치 왜냐면은 저도 그랬는데 생각해봐 내가 덕질을 하는데 내가 18살인 거랑 28살인 거랑 그 10년이 많이 커요. 얼마나 레이어가 커요. 다르겠어.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고. 네. 그러면서 공학기동대 저도 실제로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을 때랑 제가 대학교 혹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볼 때마다 아예 다 다르게 보였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에 이어서 저도 이거를 어렸을 때 봤다면 저는 차라리 더 재밌게 봤을 수 있었겠다 싶었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왜냐면은 이게 공각기동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랑 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었던 게 저는 이걸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근데 네. 알기는 알았는데 사실 왜냐면 모를 수가 없는 작품이잖아요. 너무 워낙 뭐 시민케인 같은 거니까. 근데 그것도 안 봤지만 블레이드 러너나. 맞아요. 시민케인이 너무 블레이드 오래됐다면 네. 블레이드 근데 블레이드 제가- 러너 같은 거니까. 근데 저는 40년 SF 갭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근데 저는 SF 영화나 그 장르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시잖아요. 책도 좋아하는데 뭐랄까 그런 것들을 이미 많이 봐서 오히려 그 원조격적인 작품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약간 덜 와닿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어떻게 보면 영화는 너무 진지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진짜. 엄청 극장판. 너무 극장판 2개. 그냥 그 50암으로 이게 거.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단 한 번도 웃지 않죠. 그 누구. 그러니까. 근데 영화를 먼저 보긴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책을 읽었는데 책이 오히려 이제 밝으니까 사실 이건 그쵸. 개그도 많고 망가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있어서 밝게 봤지만 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설정집 만화 같은 성격이 강하니까 또 그거대로 집중이 좀 잘 안 되는 면이 사실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더 놀랍지. 오시미 마모루. 그쵸. 네. 이걸 그래서 가지고 그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본질적인 걸 끄집어낸 거잖아요. 네. 그걸 자기가 네. 다시 만든 뭐 이따가 거니까. 잠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시로마 사문에는
그 만화 이거 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신나 있어. 음. 내가 얼만큼 뭘 알고 있는지 이 나열하는 세계관을. 거에 되게 이걸 다 전달을 하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욕심쟁이야 게다가.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주석 봐봐요. 지금 한두 페이지 넘을 때마다 주석이 막 한 바가지 물론 나오니까. 이거보다 더 심한 게 5스타 스토리지. 그거는 되게 천천히라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근데 읽을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네. 맥락에서 이게 그 자신의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나열하는 거에 신나 있고 도취돼 있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상상을 해냈다니 이거를 꼭 빨리 만화에 담고 기록해야겠다 같은 게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가냐면 반대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학습 만화였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이걸 향유하기에는 오히려 이게 너무 단편적인 거야. 아, 그쵸. 근데 오시마모로가 그 단편들 속에서 어떤 엘리멘트를 발견한 거지. 아 이거는 너무 훌륭한 면이 있네. 이걸 가지고 내가 세계관을. 오히려, 작은 순간을 가져와서 길게 풀어야겠다 하면서 난 맞는 거거든. 그쵸. 사실 이게 만화책이 산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애초에 연재분을 묶어서 만든 게 1권이니까 네. 그 각 에피소드별로 조금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 있긴 있었어요. 단편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공각기동대의 이제 원천인 그 인형사 이야기는 사실상 1권의 파편화돼 마지막쯤에 있죠. 에피소드니까 에피소드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몇몇 순간들이 있지만 그거를 잘 이렇게 묶은 거죠. 네. 극장판은 그쵸. 근데 파편화돼 있죠. 여기 그쵸, 안에서는, 그쵸. 만화에서.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또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사실 원래 원작은 이 시로 마사무네의 세계관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세계관으로 2차 창작을 한 게 극장판. 오시마모루다. 이차창작이라고 하지 마. 아 미안 죄송해요. 어쨌든 2차 원작을 창작이지. 그 맞긴 맞는데 거대한 창작. 거대한 자본이 투여된 2차 창작이야? 아 죄송해요. 근데 연성한 거야, 연성?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영화화를 한 게 오시마모루인데 각색한 거죠, 각색. 각색한 건데 네, 이제 네. 또 그게 되게 또 원작처럼 느껴지는 게 강하잖아요. 성격이. 원작을 초월한 부분들이 초월을 있으니까. 하고 이노센스까지 비교가 자기가 안 되죠, 사실. 이 오시마모루가 또 그 세계를 더 확장시켜서 이노센스라는 작품까지 이어지고 네. 그 연대가 지금까지 영향을 많이 끼친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뿌리죠, 뿌리. 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 작가야. 네. 내가 이 세계관을 만들었는데 아, 남이 이제 나도 같이 참여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이 이걸 가지고 내 걸 더 초월을 했어. 더 잘 돼. 내가 원작인 거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 저도 그랬으니까.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뭔가? 너무 행복하지 않나? 돈 들어오잖아, 돈. 아니, 돈을 떠나서, 예를 들면은,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 그쵸. 원작이 거의 없죠. 원작이 약간 미묘한데, 엄청나게 뛰어난 두 번째 매체로 예술이 완성되는 경우, 흔하냐고 하면 흔하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1차가 뛰어나고 2차도 뛰어나고 이런 경우는 있어도 1차는 미묘한데 2차가 되게 뛰어난 경우는 흔하진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몇몇 예시가 있죠. 예를 들면 공각기동대도 있고, 아까 올드보이도 잠깐 얘기했지 않았나? 올드보이도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국열차. 설국열차도 좀 그런 예시긴 한데 또 설국열차도 근데 원작은 또 괜찮아요. 원작도 괜찮은데 예를 들면은 그래도 좀 봉준호 영화 중에서는 좀 약간 하위권이니까 조금 아쉬우니까. 평으로 치면 그쵸,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쉽지는 않다. 근데 저라면은 그래 되면 그 미키 세븐틴 네. 또 원작이 있는데 그 소설이죠. 네. 했잖아요. 근데 그 원작 그 소설도 한국에서는 안 알렸지만 미국에서 엄청 유명했던 소설이니까. 근데 이제 원작자한테 물어봤대요. 네, 뭐래요? 저 봉준호가 감독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 사람 영화 본 적 있냐고. 그 인터뷰어한테 미친 천재라고. 봉준호 천재 맞지? 나는 완전 전적으로 믿고 있다고. 이 사람은 너무 잘 찍을 거기 때문에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근데 이제 호불호는 있었잖아요, 영화 자체가. 그렇죠. 근데 물론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하지만. 저 재밌었어요. 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되게 센스 있는 원작자들은 항상 영화 감독 만나면은 영화 감독이 이제 찍기 전에 그 막 술도 한잔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네.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예전에 타짜도 그렇고 네. 만화대로 만들면 안 된다. 당신이 바꿔야 된다,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하죠. 당신이 마음대로 해서 내가 생각한 골조는 요건데 요것만 나온다면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다 해서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던 작품들이 대부분 잘 돼요.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타짜의 경우도 말씀 잘 하셨는데 타짜는 둘 다 좋은 경우죠. 영화도 좋고 만화도 좋고. 맞아, 그렇지. 근데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은
내 거를 누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더 훌륭해. 근데 내가 어떤 수혜를 입는 거랑 별개로 내 거에 이런 본질들이 있었고 그거를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 예술가가 끄집어내서 이렇게까지 마무리해줬네? 라는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각기동대를 본 날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 집에 예전에 SBS가 안 나왔어요. 네. 엄청 옛날에 KBS, MBC만 나오던 서울 시절. 방송국인데. 근데 전 부산이기 때문에 서울 방송국. SBS가 안 나서 저는 아스팔트 사나이 모래시계를 실시간으로 못 봤거든. 그래서 되게 슬픔에 잠겨 있는데 내 친구 집엔 나와. SBS 그 신청하면 돈 내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있다가 1, 2년 있다가 갑자기 케이블 TV라는 게 생겼어요. 처음으로. 그런데 갑자기 채널이 몇백 개라는 거야. 투니버스. 네. 그 시절. 근데 투니버스라고 만화 전문 채널이 있대. 그래서 나는 그래서 38번이 아직도 번호도 기억해. 38번이었거든. 맞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38번 그다음 81번 갔다가 그다음에 내가 늙어서 뭐 안 봤는데 어쨌든 그때 그래서 나는 투니버스라는 게 딱 케이블이 처음 들어와서 딱 보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엄마 아버지 그리고 누나들 전부 다 문화적인 향유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한테 TV 채널거리 안 오는 거야 하루 종일. 그래서 하루는 기다리다가 이제 인간들이 다 잠들고 나서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TV를 탁 틀어서 옛날 TV는 틀면 치 소리 먼저 나오거든. 그때만 틀어주는 애니들이 또 있거든. 그 성인 컨텐츠였거든. 밤에 카우보이 뜨는 비밥도 영화. 그랬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세례를 받았대. 그래서 38번 딱 틀었는데 뭐가 나오고 있었냐면은 송락현이라고 하는 송락헌인가 하는 사람이 유명해요. 애니스쿨 만든 애니메이션 비평하는 분인데 유명한 오타쿠세요. 지금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세요. 네 맞아요. GPT예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소장품을 소개해. 근데 그 보통 분이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그 사람.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젊은 시절에 그걸 막 얘기하는데 내가 본 첫 편인 공각기동대야. 근데 소개를 하는구나. 네, 소개를 하는 거. 이게 와. 어떤 작품이고 그리고 나서 딱 진짜. 보여주는데. 운명이네요. 완전 그거는. 그러니까 오프닝을 그대로 틀어줬어요. 그 이 소령 만들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네. 탕탕탕탕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고스트인더처럼 뭐 이상한 막 소리 음악 와 이러는 거 나오면서 근데 그거를 그 어린 음악. 나이에 5분 동안 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으로 여자 캐릭터가 멋있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 그 전까지는 어리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그쵸. 항상 이렇게 영웅 서사 좋아하고 이러다가 그 장면을 딱 보고 이 친구가 이제 침대에서 눈 딱 뜨는 장면까지 보여주고 그다음부터 다시 멘트를 치는데 아무 말 안 하다가 그 순간 딱 보면서 분명히 여자가 나체인데 뭐 야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너무 멋있는 거야. 와 멋있다. 처음으로 그 생각이 딱 들었던 작품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윗집 형한테 쫄라서 공각기동대를 좀 다운받아라 빨리.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봤죠. 우리 집은 인터넷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윗집 형이 거의 미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서 뭐 다 다운받고 에반게리온 다운받고 올령공주 다운받고 이래서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집에서 공각기동대를 처음 봤죠. 보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SF 제 그 괴가 있어요. 이제 공각기동대, 블레이드러너, 인랑. 저 인랑 많아, 엄청 많아.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많아. 훌륭하죠. 정말. 근데 일랑 영화는 별로 안 좋아. 붉은 안경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랑 그 만화 원작이 결랑전설이라고. 그 카무이전 로또의 문장. 네 맞아요. 만화도 있고 영화도 있어. 영화는 오시마모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일랑의 감독은 오시마모로 아닙니다. 기획자고. 어쨌든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해가지고 매트릭스 쫙그 라인이 있죠. 축축한 세기말적인. SF 있잖아요. 그걸 어두컴해가지고.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은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정말 이게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머리 똑똑한 사람은 아닌데 공각기동대는 웬만하면 다 이해했어요. 그 당시에 보면서도 뭔 얘기하는지 알겠고 그래서 되게 저한테 잘 맞는 작품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어린 오타쿠 마음에 주변엔 아무도 공각기동대를 몰라. 주변에 에반게리온 이름만 알지. 그러니까 아스카 레이가 뭔지도 구분을 못해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그러면 난 또 특별해지는. 네. 나 좀 특별하지. 그런 것들을 역시 할 때 나는 저거야. 굉장히 저 깊게 각인됐던 작품이라서 저는 이거를 원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회 나와서 공각기동대 원작 만화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처음 본 건 사회 나와서 처음 봤어요. 왜냐면 근데 저는 비슷하겠거니 생각했거든요. 알기 어렵죠. 게다가 음.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시로무 마사무네가 좀 이렇게 야한 걸 또 많이 그려.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치 그 소라닌 작가 우리 잠깐 언급했을 때처럼 아사노인이요. 그 일본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되게 걸러져서 선택된 작품들이 소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 자국 내에서는 약간은 좀 한국 정서에는 안 맞는 작품을 한 작가들이 꽤 있어요. 맞아, 맞아. 양극단에서. 그러면서 실험만에서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소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 예. 그래서 저는 만화책을 처음 보고 진짜 놀랬고 진짜 재미없다고 느꼈어요. 처음에. 그래서 실제로 대원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이번에 저희 앞에 있는 이 새로 나온 책은 또 새로 나온 건데 둘 다 사실 완전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편집 많이 됐고. 편집이 많이 됐어. 이번 거는 편집이 많이 됐고 예전에 나온 공각기동대는 심지어 먹칠돼 있어. 이렇게 화이트 칠. 네, 그런 면에서 약간 이게 게다가 이게 이 만화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노골적이진 않은데 이 모토코 주인공 구사나기 소령이 이게 모호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트랑 보면 이제 특히 애니메이션은 더 도드라지는데 뭔가 헤테로인가? 아닌데 또 만화를 보면은 레즈비언이고 뭔가 그리고 어떤 가상 세계 속에서는 또 약간 다른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모호한 어떤 이제 경계 이거조차도 경계 있는 그런 거죠.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도 그 당시 90년대 2000년대 일본 개봉한다고 막 달렸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만화가 만약 한국에 나온다 하면은 사실은 쉽지 않았지. 그래서 그때 이 만화책 보고 저는 재미없다고 느꼈고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은 건스미 스케치나 패트리어트나 체포하겠어 이런 류의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안 보고 있었는데 요번에 다시 보니까 이번엔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알던 극장판의 소령에 대한 반감 때문에 되게 싫었고 캐릭터가 다르니까. 너무 싫었고 너무 다르죠. 다른 정도가 아니라 딴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작품이에요. 네,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2002년도에 TV판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때 제가 뉴타임 미친 듯이 살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TV판을 봤는데 내가 알던 쿠사나기가 아닌 거야. 거기서도 쿠사나기가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거기서도 딱 중간 만화책과 애니메이션 중간 정도야. 맞아요. 딱딱 그 정도 느낌으로 나와서 꽤 그러니까 그것도 원작 좀 약간 존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타치코마가 나오고 반대로 느낀 거지.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돼서 그때 TV판 안 보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보니까 셋 다 완전 다른 걸 이해할 수 있는 나이 정도 되니까는 셋 다 다른 매력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다른 매력이 있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극장판을 제일 좋아하는데 최지훈 작가님은 그 당시에부터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 먼저 하자면 두 분은 어떠세요? 아까 나온 작가님이 물어본 것 중에 내가 원작이 있어. 근데 너무 뛰어나게 재해석을 해서 만든 거야. 다른 매체로 애니메이션이나 연극이나 영화로.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저도. 작가님도? 네. 저는 이게 막 이게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화낼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작가로서 어떨지 왜냐면은 이제 작가들은 작품을 할 때 어쨌든 하나의 세계를 자기가 만드는 그치. 거고 애정이 있고 애정을 어쨌든 담아서 만드는 거니까 이제 그게 근데 또 어떤 원작자로서 오리지널리티나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은 또 그거를 또 약간 아쉬워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내가 원작자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작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저로서도 당연히 너무 좋죠. 왜냐면은 어쨌든 제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는 거고 어쨌든 내가 애정을 담아서 만든 세계관이니까 그래서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지는 건 당연히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돈도 많이 벌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맞아요. 안 좋을 게 없지 않나? 돈은 중요해.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도 이거 녹음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로 마나무네가 오시마모루에게 많은 빚을 진 건 맞죠. 이 공각기동대라는 명맥이 쭉 이어진 것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극장판에 어떤 성공이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세계적인 성공이었지. 다비님은요? 만약에 저는 일단 그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봤을 때 뭔가 좋은 작품으로 잘 만들었다. 그게 내가 만든 원작이랑 좀 거리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만들려면 사실은 뭔가 원작하고 거리가 있다고 해도 내 작품을 원래 진짜 잘 봐야지 그렇게 만드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오시마모루 공각기동대도 진짜 뭐 아예 없었던 거를 만든 게 아니고 그 중요한 대사들을 여기서 끄집어내서 썼거나 중요한 소재들은 다 이제 시로 마사무네 공각기동대 그 본질에서 가져온 거 가지고 있었던 좋은 부분을 잘 추출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고마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 맞아요. 작품을 되게 열심히 보고 만들어준 거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아무리 내가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작품을 했는데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그걸 간택하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좀 뭔가 모자르게 했어도 어딘가 좋은 걸 했다는 뜻인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 그렇죠.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다라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내게 더 좋게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도 내게 간택당했다는 거는 이렇게 좋은 예술가가 어떤 좋은 걸 만났구나, 발견했구나라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니까. 맞아. 내 작품에서 그런 걸 발견했다라는 거에서도. 확실히 좋은 작품을 하는 거장들은 그런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지만. 흔한 경우인데 이건 꽤나 유명한 작가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계약 항목에 2차 판권, 2차 저작 관련된 계약서에 예를 들면 영화다? 그러면은 감독에 대한 선택권을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그러니까 내가 결정은 못해도 의사를 표명하게 하는 조항을 넣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내게 영화화돼? 근데 어떤 영화사에서 좀 막 아무나 데려다 쓰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거지. 원작자로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꽤 근데 이건 흔한 경우고 그런 맥락에서 왓츠맨 앨런 무어 있잖아요. 네. 앨런 무어도 되게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은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뭐 젠틀맨 리그라던가 프로멜이라던가 왓츠맨이라던가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정말 걸출한 영화들.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넣지 말라 그래요. 크레딧에. 앨런 무어라는 이름을 넣지 말라 그래. 근데 넣지. 영화사에서. 근데 왜 안 넣냐고 하냐면은 완전 대단한 건데 그 사람도 완전 미친 기인 작가잖아요. 그쵸. 근데 대단한 작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아무도 내 만화는 다른 매체로 표현할 수 없다. 내 작품은 온전히 만화로만 구현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어떤 누가 좋은 영화를 찍는다고 해도 그거는 100% 구현 안 될 거기 때문에 내 이름 넣지 마. 엄청나다. 그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하는 거야. 내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럴 정도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작품인데 좋은 매체로 다시 재생산되는 경우가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이 작품들 뭐 만화책도 그렇고 그냥 만화책 극장판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노센스는 본질은 다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은 본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이 공각기동대라는 거는. 이 공각기동대의 본질적인 이야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 제가 좀 제 얘기 아까 공각기동대 처음에 얘기를 하자면은 고등학교 때 본질은 당연히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겠죠. 이따가 다 이거는 구분되는 인간이란 길게 무엇인가. 얘기하겠지만, 근데 제가 처음에 공학기능을 봤을 때가 저도 생생한데 왜냐면 에반게리온 때 미쳤을 때니까 그 시기도 완전 겹쳐 있어요. 그 파워 맞먹는 극장판이긴 했어요. 그때 완전 센세이션했어요. 이게 그 파급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게 제가 이걸 저는 직접 뛰어다녔잖아. 오프라인에서 뭐 불법 비디오 사러 다니고 막 일본도 제가 2000년에 딱 갔었거든요. 졸업하자마자. 뭐 라던가 그때도 그 얘기했잖아. 마츠모타요가 라이징한 완전 미친 스타였는데 매대에 다 그 철큰 콘크리트랑 뭐 고고몬스터 이런 게 막 난리였다고. 근데 어쨌건 그 95년도랑 2000년도 그 사이가 난리였는데 처음에 무슨 그 온리오마크가 애니메이션 미야자키의 뮤직비디오 차게 나스카 그거 있잖아. 그거랑 공각기동대 예고편 같은 게 막 동시적으로 틀릴 때였던 거야. 아나 페스티벌 가면 얼마나 마탱이가 가겠어.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은데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모코토가 막 너무 멋있게 막 이렇게 다니고 있고 갑자기 천사가 막 이렇게 막 차게 나스카 노래 너무 좋잖아 그 와중에. 그러니까 정신 나가죠 당연히. 그러고 있는 와중에 LD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불법도 영화 극장판 봐서 보고. 근데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거를 상영했었어. 공각기동대가. 저는 그때 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때 대단했을 것 난리가 같은데? 난 거야. 그걸 시네필드부터 해서 애니메이션 오타쿠들까지 그걸 봤냐. 그래서 완전히 센세이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메이저한 어떤 계기도 됐던 거야. 수면 위에 그냥 수면 밑에서 다들 오타쿠들만 아는 게 아니라 수면 위에서 또 약간 이슈가 됐던 작품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약간 한국에서는 꽤나 입지를 굳혔었지. 저도 그래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심지어 LD를 레이저 디스크라고 하세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뭐. 레이저 디스크라고. LD. 지금은 CD 말고요? CD 전 거예요? 지금은 블루레이 디스크로 보잖아. 블루레이 전에 CD가 있었잖아. DVD가 있었잖아. 근데 그 전에 LD라고
그러니까 DVD만큼의 용량도 못 담는데 LP 크기의 DVD가 있었어. 그거를 레이저 디스크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레이저 디스크도 없는데 사러 구하러 다녔다니까. 그냥 어쨌건 소장용. 근데 갖고 어쨌건 있어야 되니까. 엄청 센세이션했고 싱글 CD나 이런 거 화보집 이런 거 당연히 다 갖고 있었고. 근데 이제 웃긴 거야. 소비는 하고 있는데 보질 못했어. 그랬었어요 정말. 공학기동대를. 어쩌다가 비디오 테이프 구해서 봤거든요. 네. 자막 있는 걸로 정식으로 딱 봤지. 근데 첫 번째 경험을 얘기하자면은 너무 재미가 없었어. 감흥도 없었고 저는 모토코가 멋있다고 했는데 멋있지도 않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냥 왜 이렇게 센세이션한 거지? 사실은 바보야. 그러니까 바보라서 그런 건데 저는 바보라서 이해를 못했던 거거든요. 감흥도 없었고. 근데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도 미친 사람이잖아요. 왓치맨 때처럼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내가 이해를 못해서 못 느껴서. 모두가 극찬하는데 나만 나도 별로야. 알고 싶은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봤어. 그리고 극장에서 개봉할 때마다 가고. 그런 영화제 같은 부천 판타스 영화제, 부산 영화제 자주 나오긴 했어요. 많이 재개봉도 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맨날 갈 때 가서 봤어요. 그래서 20대 한 22살쯤? 3살쯤에 한 4년 걸린 것 같네. 그때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이게 깠는가? 아마 이게 봤을 거예요. 네, 엄청 이게 이슈가 됐던 게 있어요. 영화제 몇 군데에서. 근데 이게 이유가 있거든. 이유가 있잖아. 좋은 작품은. 근데 그거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야. 이해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엄청난 팬이 되면서 그 이후에 거의 모든 작품을 팔로우업을 했죠. 아까 얘기했던 스탠드얼론, 오시마모루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부터 해서 다 섭렵업을 하기 시작했죠. 사실상 저는 양지에 이제 양지라고 하기엔 그런데 양지에 에반게리온이 있다면 가이낙스가 있다면 음지에는 프로덕션 IG가 있지. 제 그거에는. 그러면서 저도 엄청나게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예요. 공학기동 때가. 저는 그 당시에 볼 때 그러니까는 되게 막 디테일한 걸 이해했다 이러면 거짓말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 소리를 하겠다는지 왜 알게 됐냐면 저는 송낙현이 해설하는 걸 봤잖아. 하긴 처음 접하신 게 그거였으니까. 그거를 보고 간 거야. 그러니까는 이미 제가 뭘 할지를 알아. 그리고 언제 팔이 뜯길지도 알아. 그 상태로 아마 작가님보다 몇 년 후일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제가, 그래서 아마도 그렇죠. 왜냐면 개방된 D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뭔지 요번에 다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내가 소비한 집중력과 에너지만큼의 깊이가 있는 작품이어서 내가 좋아했던 것 같아. 그 쏟은 정성도 있고. 적당했구나. 예를 들어서 공각기동대를 누가 나한테 스마트폰 주면서 넷플릭스에서 두둥 하면서 처음 딱 봤잖아요. 안 봤을 것 같아 저는. 그러니까 쏟은 에너지가 얼마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는 되게 그냥 가벼운 나를 쉽게 웃게 만들거나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도파민 터지는 거를 원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극장까지 가서 그리고 그 당시에 센세이션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애니메이션은 언더였기 때문에 극장 가면 특히 부산에는 사람 더 없었거든요. 그 어둠칙칙한 곳에서 거의 혼자 앉아서 거기까지 그리고 시간도 많이 없었어. 오전 타임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만 해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오전에 잘 못 일어난 대로 가가지고 그거를 보는 그걸 다 해서 내가 거기까지 간 나의 그 에너지와 그리고 나의 긴장감과 집중도가 있잖아. 근데 그래서 저는 극장이나 이런 데 갈 때 그거를 배신하는 작품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려워도 된다. 내가 쏟은 에너지만큼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작품을 좋아하는데 그거를 딱 준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항상 소룡도 진짜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소룡 말고 그 안경 쓴 남자애 누구지? 바토였나? 바토? 안경 쓴 게 아니라 의안. 기계로 된 어쨌든 그 친구도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지금 타이밍 이제 아까 물어보셨던 작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본질에 관한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한 건가. 그리고 원작도 좋지만 여러분이 둘 다 봐서 알겠지만 아예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애니메이션이 훌륭했고
만화책도 훌륭하지만 그 간극엔 뭐가 있으면 아까 물어봤던 본질적인 거 사실 주제는 읽히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인형사라는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약간 보여지는지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마침 요즘 AI가 또 이슈니까. 그렇기도 하네. 예. 이번에 보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그 공각기동대 시로 마사문의 원작을 보고 나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무거운 거는 애니메이션이 훨씬 무거운데 내용을 파악하는 거 애니메이션 훨씬 쉽거든요. 맞아요. 간결하게 돼 있죠. 네, 뭐냐면 이 원작 공각기동대 만화는 이 세계관 설명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 아까 말했듯이 잘 읽히는 만화는 아니에요. 그리고 맞아. 좀 끊어져 있기도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애니메이션 극장판은 그걸 다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게끔 구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주제 의식도 훨씬 더 부각이 되고 또 사람들이 몰입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런 의도에서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고 그 스타일은 사실은 여기 원작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은 오시마모루가 공각기동대 이전 그리고 이후에 하던 그 고유의 스타일이 있어요. 네. 감독으로서의 어떤 좀 무겁고 현학적인 얘기 많이 하고 좀 맞아요. 상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고유의 좀 음울한 스타일이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좀 잘 결합을 시키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이번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기 쉬운 게 네. 컸다. 그래서 원작을 제가 이번에 다시 볼 때 만화를 다시 먼저 보고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갔는데 훨씬 내용이 이해가 잘 맞아요. 되고 그리고 편하게 보인다 이제는. 맞아요. 그랬어요. 만화에 뒷얘기가 많잖아. 네. 맞아요. 비하인드 그러니까 같은. 애니메이션 극장판에서는 지나가는 어떤 누군가인데 네. 뭐 만화에서 계속 나온다던가 이런 게 맞아요. 있잖아요. 그 헬리콥터 장면이라던가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도 뭐 뭘 먼저 보냐라고 하면은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면 좋긴 하다고 추천은 저는 하지만은 사실은 더 궁금하면은 만화를 만화를 보는 읽는 것도 게 더 맞아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맥락이죠. 맞아. 사실 그렇죠. 애초에 그 극장판 나온 거 자체가 여기에 있는 에피소드 중 하나에 집중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진짜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뭔가 극장판은 그 진중함이나 너무 무겁지. 무게감이 정말 너무 네. 무겁고 맞아요. 근데 화면도 예. 저도 그거를 부시는데 몇 년 걸린 거니까. 아니, 정말 어려워. 두께가 상당해. 진입장벽이 네. 상당해. 근데 그것만 넣으면은 너무 매력적인 작품인 거지. 심지어 사이버펑크나 맞아요. 뭐 이런 디스토피아적 세계관 SF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너무 좋아하실 작품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완전 시적이라 네. 사실 영화는 어, 그러니까 만화에서 보면 네. 이게 파편화된 어떤 장면들을 이제 모아서 하나의 극장판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중에 커서 알게 된 거지만 예술가라고 했을 때 시로 마사무네와 오시마무로가 누가 더 뛰어난 예술가냐고 하면 훨씬 뛰어나거든요. 오시마무로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감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은 저는 이게 참 대단한 건데 좋은 작품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도 미학이라는 거는 알아서 굴러가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뭔가 빨간색을 썼어. 그러면은 당연한 거지만은 나는 그냥 예뻐서 썼는데 누군가가 너 혹시 이거 열정을 표현한 거야? 네. 의미라는 게. 그런 어떤 통념적 의미에서의 구동 혹은 어떤 개인 작가의 사유에서 발생되는 구동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오시마모루는 이 공각기동대라는 만화를 보고 이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미학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화시킨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도 그거 시간이 걸렸었는데 그런 면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으면은 읽어낼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 그쵸. 와 이거는 처음에 저도 뭐야 이렇게 하는데 보다 보면은 이게 이래서 쓰인 거구나 같은 게 읽어낼 수 있거든요. 은유적인 것도 그쵸. 굉장히 크고 네, 사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롱테이크나 혹은 반복되는 장면 같은 게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호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재밌긴 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공각기동대 만화책은 작가 시로마사무네가 진짜 정보량도 그렇고 주석도 그렇고 너무 이제 자기가 만든 세계관을 그 자랑하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정말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적이라기보다는 네. 설명적이죠. 엄청 설명적인데 만화 이제 애니는 이제 그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어쨌든 그냥 내 세계에 어쨌든 너네가 다이브 해라 라는 식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얘기를 잘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 몇몇 키워드와 기호들을 오시마무라가 버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연한 건데 공각기동대에서 그 이제 되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는 청수차 장면, 네. 만화에서의 청수차 장면과 뭐 애니메이션의 청수차 장면 아예 다르잖아. 그렇죠. 왜냐면은 만화 속에서는 좀 지나가잖아요. 사실 다 지나가지 만화에서는. 훅훅 지나가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수영하는 장면, 네. 모토코가 그 장면도 사실은 바다에서. 되게 사유한단 말이에요. 완전 그렇죠. 다르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애니메이션에서는 뭐 당연한 건데 어떤 재탄생 네. 혹은 뭐 잉태 이런 거랑 연관되잖아. 그렇죠. 왜냐면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론적 질문을 철학이 하는 무례랑 연관되어 그쵸. 있고 결국에는 모토코는 다시 태어나는데 인형사와 결합하면서 그 모습이 만화에서는 마지막에 어른 여자로서 디자인되지만 네. 애니메이션에서 아이로서 소녀를 데려오잖아. 근데 네. 그것도 다분히 의도적인 그쵸. 거잖아요. 오시마모루가 그거는 결국에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트가 우연히 급하게 의체를 구해왔어 하는데 소녀의 몸이라고 하는 게 다분히 의도적인 거잖아. 오시마모루의. 네. 네, 그런 것들을 읽어내면 훨씬 더 재밌는 거니까. 근데 맞아요. 만화에서는 당연한 건데 시로마사무네는 어쩌면 그냥 멋있어서 혹은 어쩌면 그냥 그 장면 자체가 정보를 담으면 충분하다고 느껴서 단편적으로 설명을 중심으로 하게 나열했다면 오시마모루는 그런 중요한 기호들을 읽어내서 경험시킨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되게 굉장하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해서 상징하게끔 연주를 하는 게 오시마모루가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들을 비교해 봤었을 때 더 극장판으로 맞아요. 오는 게 와닿았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공각기동대는 이 에피소드들 자체가 뭐 단편화돼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강약 조절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네. 뭔가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가 잘 안 느껴져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단조롭게 느껴지거든요. 나열돼 있죠, 그야말로. 그림은 화려하지만 네. 내용 자체로는 단편으로서도 그렇게 와닿지 않고 정신없게 느껴지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대단하죠 오시마모루가. 네, 그런 면에서 그런 와중에 여기서 끄집어낸 거잖아. 네, 심지어 이제 그런 것도 그냥 1차원적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 장면도 아니면 흐르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쿠사나기의 의식이 이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거를 은유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극장판으로는 그런 게 있죠. 맞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얼만큼 그거를 흡수를 하고 있고 즐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를 들면은 광학미체 투명망토 같은 거. 투명망토 같은 것도 이게 오시마모루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혹시 그거를 좀 느끼고 있나? 애니메이션에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세 명 표정 딱 그 표정인데 뭐라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게 영화는 시간의 예술이잖아요. 이게 네. 영화는 예를 들면은 시간을 다루는 예술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만화는 사유의 예술이기 때문에 시간이랑 연관성은 있어도 강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소리가 또 빠져 있고.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은 제 얘기 왜 하냐면은 좋은 감독은 슬로우 모션을 함부로 안 써요. 왜냐면은 슬로우 모션이라는 거는 그만큼 비일상적인 거고 영화상에서 애니메이션의 영화상에서 그걸 쓴다는 거는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의미가 있거나. 그런 면에서 그 장면 기억나세요? 저 청소 트럭 장면에서 그 누가 해킹당해서 쫓아가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광학미체 장면이 맨 처음에 한번 나오고 끝에 또 오프닝 장면에서 그리고 중간에 그 청소부 쫓아가는 해커 걔가 그 무리해서 싸울 때 그러니까 걔가 썼다가 이제 다시 뭐 들키고 모토코가 쓰면서 싸우면서 한번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잖아.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첫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인수 작가님 처음 봤을 때 그 첫 장면에서 모토코가 이제 쓰면서 그 외무장관 이런 애들 쏴 죽이잖아. 그러면서 거기서 사라지잖아요. 네. 도시 속으로 사라지잖아.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시죠? 못 만들어지는 거. 못 만들어지는 장면 다음 그 중간이 뭐냐면은 이거 보시면 아는데 걔가 탕탕탕 한 다음에 이렇게 딱 그 창문 달려 나갔더니 사라진단 말이야. 이렇게 쓱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딱 그 시퀀스가 이제 도시로 걔가 딱 완벽하게 사라지는 순간 당당당당당 하면서 고스트 인 더 쉘 제목이 떠요.
이게 뭐냐면 주제라는 거거든. 아. 이게 뭐냐면은 마치 나는 누구인가잖아. 그거랑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시마무로 대단한 건데 만화에서는 그냥 기술의 하나로 나오는 것처럼 느껴져. 투명망토. 근데 그거를 애니메이션에서 오시마무로가 나는 누구인가랑 결합시킨 거예요. 되게 실제로 심볼릭한 장면 중에 하나가 됐죠. 엄청 그래서. 심볼릭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싸우는 장면인데 네. 그 싸우는 장면에서 기억나세요? 어떻게 싸우나? 그 청소부 아, 들어가서 옥상에서 모토코. 모토코가 따라가서 싸우잖아. 네. 근데 그 장면 어땠는지 기억나요 혹시? 기억나죠? 얼마 전에 봤는데 나.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어떠냐면은 얇은 수면 위에서 그 남자애가 칼과 총을 들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투명한 모토코가 나와서 앞에 같이 싸운단 말이야. 근데 그 우선 배경도 중요한데 배경 기억나시죠? 건물 배경. 건물 배경에 막 수많은 간판이 있잖아. 네. 우선은 그 간판은 뭐예요? 네임. 이름. 이름이잖아. 수많은 이름들. 그렇잖아. 이게 표상이거든요. 기호거든. 그러니까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기호. 그러니까 수많은 표식된 누군가의 뭔가를 특정하는 기호. 나는 누구인가라는 간판을 수많은 간판 앞에서 둘이 싸우는데 한 명은 어떻죠? 실체가 없어. 한 명은 안 보이는 실체가 거죠. 없지. 누가? 모토코. 모토코. 모토코는 실체가 없어. 근데 뭐가 충만한 사람이야? 고스트요? 고스트가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잖아. 네. 근데 실체가 없어. 음. 근데 그 상대방은 어때요? 실체가 있지만 보여. 고스트가 없어. 그치. 그 상대방은 실제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자기가 사실 뭔지 모르네. 해킹당하는 이름도 애야.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몰라. 그 장면은 어떤 거냐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벽히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으면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뭐냐면 소울이 없어서 해킹당한 영혼이 자신의 아내와 그게 있지도 않은 채 어떤 가짜 사진을 보면서 해킹당한 어떤 해커와 그건 다른 사람이구나 어쨌든 해킹당한 애와 끊임없이 나를 묻고 있는데 당장 내가 그거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실체는 다른 데 그러니까 있는. 한마디로 이 육체는 무엇인가 묻는 거지. 근데 걔네들이 싸우는 데가 뭐냐면 물 위에서 맞아요. 싸우는데 배경이 어떠냐면은 수많은 빌딩 숲과 반대편에는 그 간판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의미적으로 완벽한 사실은 주제를 담고 있는 장면인 거야. 근데 더 나아가 놀라운 거는 이런 게 만화에 있냐. 만화책이 하나도 없거든. 그건 진짜 많아요. 그건 정말 없죠. 아니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공각기동대는. 극장판은. 극장판 애니메이션에는. 근데 사실 이노센스도 그러면서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 나중에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찝으면서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애니메이션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처음부터 이게 어린이 특히 이걸 잘 모르는 사실 나이와 관계없이 이걸 잘 모르고 보면은 그냥 둘이 싸우네 범인 잡았다. 근데 왜 이렇게 뭔가 장면이 길지?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사실은 그런 함의들을 찾아가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지. 예,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은 저 마지막 장면에서도 한번 더 쓰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냥 이제 저는 그걸 기반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제 광학 미체 하나라 가지고 사실 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기호들이 있는데 네. 그 마지막에 광학 미체가 이제 투명해지고 싸우는데 그 싸우는 상대가 누구죠? 마지막 장면에서 실제로 그냥 표면적으로 누구랑 싸워? 로봇이랑 싸우잖아. 거미 그 로봇. 탱크 그렇잖아. 거대한.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그 로봇 탱크랑 싸우는 게 뭐냐면 기계잖아. 기계. 네, 근데 기계인데 그 안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이 인간이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이게 육체,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육체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엄청 강인한 육체를 둘러싼 인간과 싸우는 모든 것을 벗어 던진 여자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로만 보면.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걔가 결국에는 광학 미체를 하기 위해서 다 벗고 나서 거의 사실은 뭔가 이렇게 타이즈를 입고 있는 거지만 나치에 가까운 육체를 가지고 싸우는데 그 뚜껑을 열잖아요. 그 탱크의 뚜껑 열면서 네. 이게 육체가 부서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의 육체를 묻는 거야. 육체에 대한 허상. 그러니까 정신이 먼저냐 육체가 먼저냐. 그러면서 고스트 인 더 셀은 약간 굳이 얘기하면 정신에 관한 거면 이노센스는 육체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육체를 다 부시지. 그래서 결국에는 부서진 육체와 부서진 육체, 한마디로 인형사 네. 두 개가 놓여지면서 둘이 결합되면서 새롭게 남고. 태어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부실 필요가 있었던 거야.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치.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렇게 맥락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사실은 눈에는 안 띄지만 마지막 장면에서도 되게 얇게 깔려있는 물이 고여있는 거기서 싸우고 심지어 비가 내리잖아 그 장면에서. 그냥 그거는 결국에는 새롭게 태어난다와 연결되는 거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죠. 사실 잘 찾아보면 되게 노골적이야. 예, 그런 면에서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그 원작에서는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엘리멘트, 그러니까 본질은 담겨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경험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는 오시마모토가 그거를 너무 기호학적으로 잘 풀어내서 경험시킨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이게 원작이 그러니까 만약에 극장판 오시마모토가 더 잘한다는 건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원작 만화가 만약에 거기에 나오는 쿠사나기가 그렇게 조용한 캐릭터다. 그럼 이 만화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만화에서는 주인공들이 뭐 굳이 평소에 안 하는 말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왜냐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주인공이 어쨌든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캐릭터가 이 당시 만화들 같은 경우는 어떤 캐릭터가 뭔가 얘기를 하면 감정 표현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는 주인공이 계속 뭔가를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뭔가 추리할 때도 주인공이 해야 되고 뭘 독백이라도. 해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영화로 그게 넘어올 때 오시마모토는 내 생각인데 첫 번째는 제작비가 얼마 없었어. 그래서 1편을 만들 때 장소를 줄여야 했어. 압축시켜서 한 장소들을 몇 개를 픽픽픽 해서 그 안에 본인이 생각하는 이 만화의 본질에 대해서 집어넣어야 됐다고 난 생각을 하고 그걸 너무 잘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생각하는 본질을 얘기를 할 때 잘 보시면 소령 싸울 때 항상 관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관전자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얘기를 해도 충분하다고 본인은 느꼈을 거예요. 물론 이 스타일이 본인 스타일이 일랑 봐도 이 사람은 항상 주인공이 과묵해.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오시마모토는 애니메이션 만들 때 일단 장소를 줄여야 되고 그 안에 함축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이야기의 본질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주인공이 많은 것보다 말이 없이 그냥 그리고 뚫어지게 스크린 제4의 시선으로 쳐다보는 장면 되게 많거든요. 네, 많아요. 맞아. 그렇게 쳐다보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보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제가 요즘 한 오모시로이하게 보이는 그런 그것도 있다. 묘한 느낌 있잖아요. 그것도 있죠. 눈도 되게 부리부리하잖아. 맞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관전자가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작가님은 나는 누구인가 우린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게 뭐냐면 이 작품에서 하는 얘기 매트릭스 얘기도 결국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는 너는 페이크를 구분할 수 있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진짜라고 믿는 것들은 결국 이건 가짜야, 이건 진짜야라고 그걸 판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야라고 믿는 그 감각은 인간한테 너무 당연한 거라서 굳이 질문이 필요 없는 거의 본능적인 부분인데 이게 거짓일까? 이게 존재하는 걸까 아닐까에 대한 질문은 했을 때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똑같은 답을 내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을 페이크라고 생각할 건가? 자신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는 네 육체가 만약에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소울이 더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그러면 무엇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냐? 무엇을 분별이랄까? 무엇을 이제 구분을 하면서 사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소령의 눈을 우리를 계속 야려보면서 그거를 계속 화면 너머에 넌 알아? 넌 구분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계속 얘가 그 물 장면도 해석해 주신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딱 하고 나서도 항상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딱 벗어서 얼굴 클로즈업해서 보여줘요. 초반 죽이는 장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런 눈으로 좀 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실 두 분이 말씀해주신 주제가 둘 다 중요한 부분이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작품이 특히 공각기동대 원작이나 애니메이션 1편은 그 만들어진 지 되게 오래된 작품이고 그 당시 SF에서 뭔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테마가 그런 것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2026년에 이거를 보고 있고 또 리메이크가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게 원전도 그렇고 리메이크된 작품도 저는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간 진짜로 AI를 맞아요. 사용하고 AI가 우리의 곁에 있고 뭐 AI를 통해서 소통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이 시대에 봤을 때 제가 좀
특히 애니메이션 극장판 1편, 2편을 연달아서 봤을 때 느낀 거는 1편은 사실은 이 쿠사나기 모토코라는 소령의 이야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약간 원맨 주인공으로 기능을 한다고 하면 2편은 그 이노센트. 이노센스는 모토코가 나가고 남은 국가 구성의 맞아요. 중요한 주축이 되는 한 명이 바트고 한 명이 토구사였나? 토고사. 네. 네, 저는 그 둘을 보면서 참 소통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1편은 사실은 모토코라는 사람이 나에 되게 집중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죠. 2편을 보면은 이제 바트 얘기가 메인이긴 하지만 얘가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교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 위에 백발 노인분 계시잖아요. 네네네. 헤이아치. 오야붕. 헤야치다. 오야분께서 오야붕. 그 이노센스 초반부터 저 바트가 그 모토코 나가기 직전 상태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계속 나오는 게 이 사람이 그 강아지 데리고 사는 애 네. 있잖아요. 걔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 제대로 된 소통을 하는 걸 계속 실패해요. 그 토구사랑도 이제 파트너를 맺어서 같이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늘 자기의 방식으로만 가다 보니까 뭐 불필요한 방식으로 맞아요. 조금 진입을 한다든가 안 그래도 되는데 폭력을 쓴다든가 뭐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 되게 고립된 상태로 보이고 그 고립된 상태가 후반부에 그 소녀의 몸을 통해서 들어온 모토코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어떤 사이보그적인 만났을 존재를 때만. 만났을 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같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AI라는 것을 우리가 AI나 어떤 로봇이나 전뇌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을 때 그 시대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맞아요. 우리는 또 그렇지 않은 존재들과 계속해서 이제 함께 살아가야 함께 될 살아가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 이제 뭔가를 주고받는 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맞아요. 그런 질문을 하는 얘기로도 이번에 읽혔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노센스를 다시 보기 전까지 되게 걱정했는데 왜냐면 너무 졸리잖아요. 기억이. 근데 이노센스는 좀 잘못 만든 것 같긴 해. 근데 그런 부분을 집중하고 보니까 맞아요. 새롭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마치 공학 키우는데 처음 볼 때처럼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그럼 4년 기다려야 돼요? 아니 4년 기다리는 게 4년 동안 노력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음. 이노센스가 처음에 봤을 때 또 그런 거야. 음. 내 공학 키우는데 너무 좋아하잖아. 마스터도 했고 이제 네. 이노센스 한번 마음껏 즐겨볼까? 어. 뭐야 이거 내가 알던 공학 키우는데가 아닌데? 소령 언제 나와? 소령이. 근데 이제 이것도 다시 곱씹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냐면은 실제로 달라. 그리고 맞아요.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이미 제목에서 알 수 있는데 공각기동대, 그러니까 고스트 인 더 쉘, 그러니까 고스트가 들어가 있다. 공각기동대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한마디로 정신을 좀 중심으로, 영혼을 중심으로 뭔가 주제가 흘러가는. 육체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랑, 그러니까 영혼은 무엇인가? 이런 걸로 나아가고 심지어 더 나아가 영혼이 없는 상태로서 육체만 있으니까. 승화되잖아요. 네. 인형사랑 결합되면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 있는데 나아가 이거는 그냥 개인적 의견이지만 오시마모루 뭐 인터뷰도 좀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게 이제 나이가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오시마모루도. 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여러분도 저는 최근에 많이 느끼는데 나이가 드니까 오히려 육체에 대해 관심이 가거든요. 어렸을 때는 육체에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이노센스라는 것도 반대로 감각에 관한 거잖아, 제목이.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오시마모루 인터뷰도 좀 찾아보면 나오는데 네. 정신이 전부가 아니네. 이렇게 바뀐 거야 사람이. 공각기동대에서는 심지어 정신만 있어도 되니까. 옛날 인터뷰 찾아보면 이래요. 자기는 목 밑으로는 인간이란 건 목 위와 아래로 나뉜다고 생각한다고. 거의 이런 말을 했었어. 그러니까 뇌가 너무 중요한 거지. 안 늙어봤구나. 근데 그때도 젊었을 그때도 이미 중년이고 워낙 성공했던 작가니까. 51년생이세요. 네. 근데 뭐 어쨌건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공부를 했는지 혹은 여러 깨달음이 있었는지 이노센스를 할 땐 반대인 거야. 결국에는 지금 사실 요즘에 흐름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뭐냐? 영혼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에는 인간도 감각을 중심으로 언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기억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영혼이라고 착각되어지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것이 이제 규명되어지고 있지만 그런 맥락에서 오시마모로도 입장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전에 인수 작가님 말씀 잘하셨는데 1편에서는 뭔가를 계속 바라보고 그리고 그거를 판단해보고 넌 이게 어떻게 보여라고 계속 이거를 주제로 질문을 하고 있는 담는 그런 맥락의 작품이었다면 이노센스에서는 실제로 계속 환각시키잖아. 내 육체, 내 감각, 맞아. 네. 네가 보고 듣는 것을 넌 믿을 수 있어? 그게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을 그래서 하는 실제로도 거. 그런 연출이 있고 후반에 가면 그쵸. 그런 맥락에서 이 감각이란 거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래서 맥락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반대로 동물은 거기서 이제 그 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기서 여러 가지 맥락인데 인형 완전 텅 빈 인형 완전히 완성된 개체로서의 신 그리고 그 중간으로서의 동물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인간도 인간. 있는데 동물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하냐라고 안 하죠. 하면은 안 안 할 하죠. 것만 같잖아 어쨌건 우리는 현재에만 집중하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맥락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그 세계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은 근데 그렇지 못하다. 인간은 가상 세계에 있던 현실 세계에 있던 계속 물어볼 거 아니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노센스 보면서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네. 그렇잖아. 뭐가 진짜인지. 그치, 심지어 막 졸리고 맞아요. 자다가 졸다가 깼는데 똑같은 장면이 나오네. 근데 알고 봤더니 연출된 거였어. 생각해 이노센스는 응시 장면이 많이 없는 것 같네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되게 다른 태도고 그러니까 사실은 공각기동대를 기도했던 사람은 이노센스를 보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입장도 다르고 작품도 다르거든.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다시 봐야겠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둘 다 재밌어요. 나는 소령이 너무 늦게 스폰 아니 소령이 안 나오잖아 거의. 아이고 근데 너무 옛날 거라 사실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것도 사실은 없어. 마지막에 가서 비로소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로서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건 소령의 비주얼이었단 말이야. 그래 근데 좀 너무 달랐어. 그래서 너무 용량이 작았대요. 근데 그래 맞아. 근데 아쉽다. 거기서 이제 후반에서 재밌는 게 결국에는 이건 어차피 스폰은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고스트를 만드는데 실패하잖아요. 이 뭐랄까 자본주의 기업 거대 기업들이 고스트를 왜냐면은 이런 정말 인간에 가까운 인형들을 만들어내고 사이보그를 만드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네. 뭘 하냐면은 어린아이들의 영웅 고스트 네, 더빙을 고스트 하죠. 더빙. 고스트 하려고. 더빙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고스트 더빙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은 순수하게 살아있는 어린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걔네들을 가둬놓고 사실은 고스트를 더빙하고 마치 우리가 고스트를 만든 것처럼 행세하는 게 이노센스의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지금에 와서 AI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네.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치 않게 트럼프가 전쟁 일으키고 있는 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맥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슈였던 게 그 AI 기업들 있잖아요. 네. 오픈 AI랑 이름이 회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미국의 정부기관에서 전쟁과 관련해서 AI 소스를 이번 전쟁에 얼마큼 활용할 거고 그 소스를 얼마나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계약을 할 때 모두가 거부했는데 오픈 AI에서만 계약을 오케이 해가지고는 난리가 났었잖아. 그게 이제 키워드가 자율 사살. 그러니까. AI가 판단을 하고 네. 사람을 죽일 거냐. 그거 말고도 이제 세부적인 항목이 되게 맞아. 많지만은 마이너리티 리포트랑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아요. 과연 사실은 모두가 기업들이 거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만약에 하더라도 엄청 신중한 어떤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떤 기술이라 함은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언제나 그랬지만 그 그렇죠. 전쟁이라는 건 혹은 어떤 희생이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인간이란 건 언제나 그래왔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AI 그리고 육체라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AI는 피할 수 없는 이제 기술이 됐고 네. 돌아와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공각기동대가 사실 지금도 생명력을 갖고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거는 그런 측면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마사무네 원작을 기반으로 한 새 작품도 기대가 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2026년 7월에 이제 오픈하는데 극장판이죠. TVA. TVA구나. 죄송합니다. TVA로. TVA로 나오는데 만약에 이거를 TVA 보기 전에 우리 공각기동대를 한 번도 안 봤다 아직 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은 뭐부터 보라고 하실 겁니까? 당연히 극장판 애니메이션부터 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극장판으로 봐야 되지 저는. 않을까? 네. 아니, 책은 아니 왜냐면 이번이
원작 만화 기준이잖아. 네. 그래도 네. 네. 아니면 아, 그냥 그래도 이- 아니고 완전 원작 만화 스타일이던데.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극장판을 먼저 보라고 그럼 할 거다. 그 네. TV 그냥 기다렸다가 그냥 그 TV에 그냥 먼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네. 그 왜냐면은 TVA로 보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정말 완전 순수한 상태에서 이 공학경인데 만화책을 지금 먼저 보잖아. 안 그러면 보고 싶을 안 수도 봐. 있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맞는데 오시마모로 버전이건 뭐 그 아까 얘기했던 스탠드 얼론 컴플렉스건 뭐 난 내 취향 아닌 걸 할 수 있다. 근데 차라리 그 TV판 애니메이션이었던 스탠드 얼론 컴플렉스나 오시마모로 버전의 극장판을 보잖아. 그러면 흥미가 생겨서 아 이거 원작도 보고 싶다가 생성된다는 거지. 오히려 그게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체가 되겠죠. 아니, 근데 그 저희가 근데- 원작 이 시로 마사문의 버전을 너무 깐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원작의 좋은 점 대사거든요. 맞아요. 시로 마사문의가 대사를 잘 써요. 맞아요. 되게 캐릭터를 만든 애니메이션 극장판 공각기동대랑은 되게 다른 톤인데 이 다른 톤의 캐릭터들을 만들 때 되게 주옥 같은 대사들을 여기 안에 많이 그냥 쓱 지나가는 대사처럼 보이는 것도 잘 살려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점이다 단점이죠. 이거를 잘 갈무리해서 TVA를 잘 만든다고 하면은 이 원작의 느낌을 극대화한 또 다른 애니메이션 맞아. 좋은 시리즈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서 맞아. TV판 되게 기대가 되는 것도 있어요. 제작사도 맞아.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제일 잘하는 TVA 제작사라서 특히 사이언스 사루. 그 아까 얘기했던 스탠드얼론 컴플렉스 보면 네. 그것도 되게 좋은 시리즈거든요. 거기에 이제 타치코마 그 AI 로봇 있잖아요. 네네. 이동식 병기 로봇 네. 있잖아요. 걔가 나와서 막 농담 따먹기 하잖아. 귀여워요. 걔가 인기가 제일 많았어. 귀여워. 인기 엄청 많거든. 귀여우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그것도 엄청나게 활용될 거고 이번에. 근데 그쵸. 거기서 이제 아까 다비님이 얘기했던 대사의 묘미 같은 게 음. 엄청 나오거든. 왜냐면 걔네가 되게 수사장이야 기본적으로. 계속 말이 많아요, 떠들잖아. 말이 많아서. 막 시끄럽다 그러잖아. 보통가. 그 심지어 이제 분위기가 유쾌하니까 전 차라리 그 극장판의 어두침침한 것보다 이게 이 TVA 버전이 이 분위기를 잘 살려서 하면 이게 더 차라리 대중적인 팬덤을 더 많이 음. 생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이게 막 추세면. 엄청 메이저하게 재밌냐고 하면은 아 근데 이제 그 쉽지가 않아서. 요즘은 마이너도 그 파이가 커져서 근데 또 저거 할수 시대 있어요. 상황과 맞물려서 그런 것도 흥미 있는 있죠. 주제일 수도 있어. 그럴 수는 그쵸. 있겠다. 음. 확실히. 그리고 이제 주제 자체가 이미 SF 그러니까. 팬들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음. 다 받아 먹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쯤 돼서 질문하고 싶은 게 AI가 너무 강성해진 거야. 이 진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 진짜. 진짜로. 세계에서. 근데 못되진 않았어. 약간 같이 사이가 좋아 인간이랑. 타치코마야. 그 이상이야. 힘은 그 이상이 있어. 아.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국회의원 중에 몇 명을 무조건 어느 기업 출신의 AI를 배치해야 된다. 오. 뭐 이 정도의 법안이 발생할 정도로 음. 엄청 현실화됐다고 해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한 건데 내가 생각하는 내 데이터, 내 소울을 네트워크상에 완전히 이식할 수 있는 거야. 난 죽더라도 음. 만약에 실제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SF도 많고 그렇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모토코가 그런 선택을 한 거지. 그쵸. 이거는 융합이라는 형태긴 하지만 네. 인형사랑 그런 맥락에서 사실 이 인형사도 되게 놀라운 설정 아니에요? 그런 거 자체가. 네트워크의 바다에서 태어난 완벽한 생명체잖아. 생명체. 그런 것도 참 놀라운데. 근데 어쨌건 그걸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느냐도 사실 정말 저거긴 생명체라고 해.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건데 되게 놀랍죠. 얘기할 수 그러니까. 있죠. 생명이라는 네, 네, 단어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네. 달라지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그 정도가 됐을 때 어때요? 뭐 그렇게 할 수 내가 있겠냐고요? 맞냐고요? 다 이전시킬 것 같아? 네, 저는 할 거예요. 진짜? 왜냐면 저도 저는 할 거예요. 저도 해가지고 그럼 네트워크 사기에서 나오나 이렇게 삐리삐리 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 상에서 영원히 미약 탐구회를 해야죠. 와 이걸 이렇게 받으시네. 그럼 그리고 그럼 저는- 이런 거야? 이런 농담할 수 있겠네? 네. 오늘은 공각기동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안녕 고스트 임나온 뭐 이렇게 이런 거. 아 그렇죠. 아 저는 그리고 고스트 방송. 안녕하세요 인형사 같은 최재훈입니다. 너무 저는 삶에 재밌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서 뭔가 내가 보지 못할 어떤 뭐 200년 후에 나올 어떤 미디어나 사건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얘기하고 체화시키고 나누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두 분은 어때요? 다음이님 아니에요? 저는 한다고. 저는 안 하죠.
아 그래요? 그럴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럴 것 약간 같아요. 안 하고 싶은 쪽이긴 하거든요. 아 정말. 네. 그럼 우리끼리 계속 이어서 해요. 그러면 고스트 미약한 고스트 비슷. 그러면서 이기. 이런 네. 농담 하겠네. 그럼 진짜 고스트가 된 최재훈과 인수를 기리면서 기리면서 SF면서 무속적이기도 한 거야. 그쵸, 그러면서 그쵸. 우리 뭐 가상세계지만 제사부터 지내고 할게요. 뭐 이렇게 네. 오늘 몇 주기니까. 네트워크 제사 막 이런 거 가상세계 제사. 아, 그런 거 할 것 같다. 영혼 결혼식처럼. 너무 웃겨.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SF를 따라가다 보면 뭐가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다른데 좀 거칠게 표현하면 고강기동대 1편은 약간 모더니즘을 베이스로 한 좀 약간 작품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그죠. 근데 이노센스와 그 이유는 약간 포스트 모던이나 컨템포러리한 맥락의 주제가 있는 거거든요. 경계를 부수는 경계가 것 없어지는 때문에. 거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SF의 경향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저는 좀 SF 좋아하니까 이게 감각의 세계, 그러니까 사실 AI라고 우리가 네트워크에 뭔가를 던져 넣는다는 건 육체가 감각의 세계가 없어지는 거잖아. 네. 물론 그것조차 뭐 약간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네트워크의 세계에서 감각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어쨌건 이 실제 하는 자연계에서의 그 감각 세계라는 거가 갖고 있는 가치 혹은 그거에 대해서의 의미 그리고 뭐가 먼저냐고 했을 때 반대로 이 감각이 없는데 나라는 정신세계가 존재할 수 있느냐.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이노센스도 그런 맥락이고.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이런 선택을 하고 싶을까라고 하면은 약간은 좀 꺼려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또 안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왜 이렇게 파란 게 있었네? 저는 귀가 얇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통계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비슷한 통계 설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그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릴수록 전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대. 그 경계. 진짜 딱 이 경계가 있네 여기. 노땅들과 이게 약간 너 땅은 좀 아니고. 근데 약간 또 그런 거 있어요. 왜냐면 SF 세계관에서 항상 나오는 게 약간 죽음도 일종의 해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방면에서는 해방이 되지 않지. 네, 그렇게 된 이상 어떤 면에서는 더 안 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그냥 감각으로서 느끼는 그쵸. 것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 그리고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는 이런 것도 있잖아. 디지털화된 어떤 수학의 세계로서의 내가 어쨌든 복제돼서 데이터화 됐을 때 네. 실존하는 나는 없어지고 네. 그 데이터화된 나는 진짜 난가. 그렇죠. 그 테세우스 배가 딱 그치. 그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흥미로운 얘기죠. 그런 얘기를 또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게 좋은 작품이고 고학기동대가.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려 1시간 20분 동안 벌써 그렇게 됐어요? 공각기동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옛날 얘기부터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떠들었다. 우리가 다양한 얘기를 해봤고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거 말고도 할 얘기 많죠. 3시간 더 할 수 있어요. 저는 공각기동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오시마무로의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에 대한 미학 얘기만 해도 너무 할 그쵸. 얘기 많거든. 맞아요. 오시마모로 얘기만 해도 할 게 많고.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녹음하면서 이게 봤는데 제가 그 재훈 작가님이 어떤 가이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여러 가지 맥락 쪽에서. 근데 그거를 듣고 나니까 한 번 더 보면 좋겠다. 다시 좀 보면 읽히는 게 있죠. 네, 마치 이제 인수 작가님이 그 가이드 그거를 설명회를 듣고 공각기동대를 봤을 때 탁 와닿았던 것처럼 또 그런 느낌이 맞아요. 될 수도 있었을 것 그래서 같아요. 거기에 되게 수많은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화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인형사가 그 이제 탈출하잖아요. 네. 그 공장에서 의체를 하나 뺏어가지고 맞아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공각기동대로 이제 수거된단 국가로. 말이야. 국가가. 국가로. 근데 육가가 와가지고는 막 수거해 갈란단 말이지. 근데 그 과정에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다. 근데 신청하는데 그 연출을 잘 보면은 약간 이게 신의 영역으로서의 어떤 연출을 하거든요. 내가 사실 그 어떤 연출 다시 한번 봐봐요. 이게 후광이 있고 그리고 기계지만 기계가 아닌 듯한 연출이 있어요. 뭐 그런 장면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메타포적으로 연결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한 덩어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첫 장면에서 그 아침 일어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도 한번 잘 뜯어보면은 되게 많아.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아요.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이게 너무 풍성한 이야기니까 한번
그런 거를 이렇게 곱씹으면서 보면은 한 너무 4년 정도 재밌다. 보면 알 수 있겠다. 아니죠. 이제는 네. 한 4일이면 될 거야. 아, 그래. AI 도움을 받아서.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제가 뭐 예전에 미야자키 하야오 얘기할 때도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센가치히로나 이런 네. 것도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은 좋은 작품들은 뭐 예를 들면 오시미 슈조나 뭐 사실은 후시모 타츠키도 그렇고 본능적으로 하는 사람이든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이든 뭐 이와키 토시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레이어를 겹겹이 쌓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화건 애니메이션이건 뭐 영화 감독들 중에서도 뭐 훌륭한 감독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그런 레이어들을 내가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석해냈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더 즐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특히 작가라면은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쵸. 네, 좋습니다. 2026년 7월에 공각기동대 TVA 나오고요. 그럼 한국엔 언제쯤 들어올라나? 근데 비슷하게 요즘은 들어올 것 금방 같은데. 들어올 것 요즘에는 같은데요. 뭐 거의 실시간이니까. 네. 이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공각기동대 아마 명성으로만 봐도 많은 분들이 이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영화는 절대 보지 마시고요. 네, 실사 영화. 네, 진짜요. 스칼렛 요한슨. 절대 보지 마시고요. 너무 하나.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 중에 본인이 어떤 세계관인지 궁금하다 하신 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방송 들어주시고 그리고 7월에 TVA 보고 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또 그걸로 우리가 다음에 AS 할 때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녹음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